네, 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저희가 고객님 만나고 왔고요. 고객님 만나면서 있었던 내용들, 그리고 저의 감정들, 를 좀 나눠보고요. 그리고 이제 피파리 때 같이 이제 들었던 내용 함께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30분 내에서. 음, 제가 그 고객님을 만나면서요. 음, 우선 고객님이 되게 고맙고 미안하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고마운 건 자기를 위해서 시간 내서 이제 서산까지 와준 거. 그걸 고맙게 생각을 하셨고, 미안한 거. 그 전에 이제 저랑 본인이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 제가 딱 그 타이밍에 저희 이제 부동산을 안내해드렸고, 그거에 대한 결정, 그리고 그 상황에 바쁘고 정신없는 상황에 또 다시 또 이제 용인까지 와야 되는 그 상황에 이제 짜증이 막 올라오는 걸 저한테 이제 표출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거에 대한 미안함, 그리고, 어, 이제 계약을 해줬어야 된다라는 표현을 자꾸 하는데, 본인을 위해서 하라고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제 해준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제 그거를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그 내포였어요. 그 마음. 근데 이제 고객님과 식사를 하면서 시간이 이제 고객님 또 다시 일하러 들어가시는 상황인지라 시간이 밥 먹는 시간 내에서 이제 서로 티키타카를 해야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제가 오늘 왜 이 자리를 왔는지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게 제발 전달이 되길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 고객님은 아직 아무래도 사람을 원래 다 믿지 못하는 것도 맞지만 더군다나 저랑은 이제 보험 설계사에서 고객으로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오는 케이스라서 이게 모르겠어요. 제가 고객을 어 이렇게 같이 이끌고 같이 이제 저는 이만큼 신뢰를 줬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험할 때도 영업할 때 이 신뢰를 얻는다라는 건 사실 좀 시간도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과정 속에서 이렇게까지 제가 보험할 때는 많이 연락하고 주고받고 뭐 겉도는 대화들을 좀 했구나 싶은 게 이번 계기로 제가 어, 이 고객님의 진짜 모습, 진짜 생각, 그리고 어려웠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을 보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진짜 실제적인 모습들을 서로 보게 된 거죠. 그리고 저도 그 상대방이 저한테 무례하게 행동했을 때 부분을 정확하게 표출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또 놀랬다고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표현, 뭐, 그런 부분만 봤는데 또 아닌 거에 대해서 또 확고하게 하는 부분에 놀랐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 중에 이번에 제가 고객님의 생각과 그 고객님의 마음을 좀 알려고 시간을 낸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과정 속에서 우선 제가 그거를 고객의 입에서 나와야 되니까 그걸 끄집어내게 하는 게 이제 또 저의 능력이고 저의 질문의 질이 좋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질 좋은 질문을 좀 어렵더라고요. 어려운 건 당연하죠. 그렇게 많이 해본 게 아니니까. 더군다나 사람은 그렇잖아요. 내 친한 친구거나 내가 마음을 말하고 싶어서 시간 낸 거랑 그냥 그래도 그냥 신뢰를 쌓고 있는 그 과정 속에 한 영업사원이 와서, 질문을 하는데 답이 없는 전문가도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굳이 밥 먹는 데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냐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냥 하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겉도는 대화를 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시간을 쓴 거. 겉도는 대화를 저는 겉도는 대화를 하지 않는다. 않으려고 노력한다. 라고 표현을 했을 때, 고객님이 이제 진짜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을 자꾸 건드리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고객이 제가 그러니까 정말 기분 나쁜 말들을 계속 해내는 거예요. 그 속 안에 있는 마음의 말을. 그동안 제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자꾸 느껴지는 그 직감적인 그 느낌들이 고객님의 입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너가 전문가도 아닌데 내가 굳이 밥 먹으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냐? 그냥 다른 이야기 하면 좋지 않냐? 여기 멀리 서산까지 왔는데 그냥 서로 좋고 좋은 이야기. 나의 문제는 내가 시간 쓰고 시간 속에서 해결될 거고, 그리고 그거 무슨 말이냐, 전문가랑 해결이 될 거다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은 기분 나빴거든요. 근데 지금 되짚어 보니까 고객의 진짜 속마음이 나왔구나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김지순이란 너는 그냥 내 일을 해결해 줄 수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굳이 이걸 내가 너한테까지 할 이야기 없어. 기분 나쁘고 답 없는 내용이고 시간 지나면 되는 거고, 나는 전문가들한테 나 하면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어. 지금도 하고 있어. 이런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냥 아이고 꺼졌네. 뭐였냐면 그때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해내야 되는데 그거를 표현해냈어요. 순간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이스그린 대표님 한 명을 만나서 인생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지금도 앞으로 무엇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아가잖아요. 그 한 사람. 그럼 사람 관계를 맺을 때도 그냥 요 표면적인 부분만 해결되는 거, 돈 받아야 되는 거, 뭐 이런 문제 해결만 해주는 관계를 지금 또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변호사라고 해도, 뭐 법무사, 변호사라고 해도 이게 능력 따라 내가 1억을 받을지, 뭐 돌려받을지, 5천을 돌려받을지, 아예 못 받을지, 이거는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러나 또 질이 나쁜 변호사도 있을 거고요. 또 사려 깊지 않으면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이 정도 하고 말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봐야 되거든요. 제가 아이스강 대표님 만나서 정확하게 안 건 그 부분이에요. 뭐 콘텐츠 좋고 말 잘하고 이런 거 아무 소용없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책임감 있게 행동하는 거, 그리고 얼마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고 얼마나 남을 위해서 돕고 돈 버는 게 어떤 건지 정확히 아는 사람. 그런 사람 진짜 만나기 없어요. 이 세상에. 아이스강 대표님 외에는 진짜 없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구 기질이 있는 분들은 주고받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제 좋은 관계가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분이 또 같은 오류를 범하는 행동을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냐? 그 사람이 그럼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것이냐? 했을 때 그분이 갑자기 그 질문에 그 사람이 당연히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할 수는 없죠. 근데 이성적, 감성적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갑자기 이제 본인의 현재 상황의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들었어요. 듣고 그 문제점, 그리고 그것도 알고 안다. 근데 이건 시간 속에 해결이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뒤에 표현해낸 게 그거였어요. 나는 이런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다. 이런 일을 없게 하려고 살아왔다. 라는 말에, 제가 그 이야기는 그냥 넘어갈 수는 없더라고요. 왜냐면 그건 되게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거기서 저의 그냥 진짜 이야기가 나왔어요. 대표님, 그게 무슨 말이냐고. 그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정말 좋은 거냐고. 그리고 사람 완벽하냐고. 어떻게 아무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냐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금융사에 10년 근무하고, 그리고 나서 그냥 살다가 빈 6억이
늘어난 스토리를 말씀을 했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뭐 내 고객이고 아니고 잘 보여야 되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힘든 와중에도 내가 잘한 건 책을 받고, 거기서 교육에 투자했고, 배움이, 내가 이대로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살기 위해 저는 영업에 뛰어나왔고, 내 자식들, 내 남편을 살리고자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나왔다. 근데 나는 그 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깨달았다라는 표현을 했고, 사람이 이렇게 실수한다. 다 실수한다. 근데 그 안에서 저는 배움이 있었다. 대표님도 그 시간인 거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 다 그 힘든 시기 겪어서 단단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얘기를 한 순간 고객님 표정이 바뀌더라고요. 되게 그리고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대표님 저처럼 이렇게 빚 있으세요? 한순간에 실수로 이렇게 나처럼 힘드냐? 근데 난 지금 그렇게 힘들지 않다. 나는 지금 이렇게 당당하다라는 표현을 했고요. 저는 막 빚이 있다고 인생 망하지 않거든요. 그걸 저는 경험을 했어요. 근데 저보다 나이 많으신 50대 되신 분이, 50도 넘으신 분이 지금 오히려 더 아이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싸매는 거. 그 과정 속에서 반해야 되거든요. 그 힘듦 속에서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럼 앞으로 그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더 단단해지고, 그럼 앞으로 대표님이 이 일을 이뤄냈을 때, 그 상대방의 아픔을 대표님은 더 이해해주고, 노력해주고, 그걸 공감해줄 수 있지 않냐. 더 위로가 해줄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반해야 된다고. 그 과정에 그분이 막 그 눈물, 좀 글썽이고, 얼었던 좀 마음이 더 녹는 그게 느껴졌고요. 끝날 때 되게 이제 더 고마워하고 미안하다는 말을 전화로 표현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저도 이제 고객에게 이제 제안을 드린 부분도 있어요. 이제 뭐 자격 조건에 대한 부분도 계속 이제 내야 되는 부분이라, 이 힘든 와중에 내가 책을 추천을 해주면 볼 마음은 있느냐. 네, 없다라고 딱 단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사람이 정말,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끝에 이게 나오면서, 지금 뭐가 문제 걸린 부분에 거기도 사람 부분인 거고, 저도 지금 사람 부분인데, 저희 아이스강 대표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를 알아야 된다고. 제가 그 멘트가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제가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표현을 해내시는 부분도 좀 놀랬기도 했고, 내가 예전에는 듣기만 하고 오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사람을 코칭하려고 막, 알려주려고 막 하고 있구나. 네, 오늘 제가 되게 그래도 노력하고 표현해내려고 하고, 저의 키워드, 이런 말도 했어요, 제가. 제가 남편하고 대화를 해도 같은 키워드를 해도 뜻이 다르다고. 그래서 계속 내야 된다라고 막 표현하면서 막 이 말 저 말 다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고객님도 본인의 생각을 자기도 모르게 무슨 말 했는지도 모른다면서, 딱 제가 아이스크림 대표님 만나기 전의 모습이었어요. 이 말 했다가 저 말 했다가 내가 왜 이 말을 했는지 길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알려줬어요. 저한테 이거만 하려고 하셨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리고,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이거 말하고 계셨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냐고. 그런 과정들이 계속 있었거든요. 아무튼 정말, 제가 오늘 이 고객님 보면서요, 막 정답을 주고 뭐 이런 말을 했다, 내가 말을 잘했다, 이가 아니라, 되게 아이스강 대표님의 뭐 얼마만큼을 쫓아갔겠어요. 근데 그걸 위해서 뿌리 깊게 제가 고객과 소통하는 걸 더 해보기 위해서, 고객을 돕는 거를 더 해보기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행동으로 바로 옮긴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고객이
어, 기분 나쁨도 있었겠지만, 그 안에서 아마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깨달음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선은 고객이 되게 고마워하는 게 또 느껴졌고, 그리고,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싫어하고 왜 이거를 너한테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계약을 해줘야 되냐, 내 명의를 줘야 되냐, 뭐 이러한 멘트들을 엄청 썼을 때, 이게 좀 여유가 다시 또 저도 그 다음 레벨로 올라가는 과정이구나 느낀 게, 우선은 좀 순간을 참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순간을.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이 나왔거든요. 고객의 속마음이. 지금 어려움이 본인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거든요. 그런 걸 봐낼 수 있었던 거. 제가 그전에는 싸우지 못했던 사람이 콜드콜을 배우면서 이제 제가 막 뾰족하게 질문하고 뾰족하게 말하고 아닌 건 딱 아니라고 말했던 사람이 좀 쌈딱처럼 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지금은 어제부터 쭉 지금까지가 좀 여유 있는 사람처럼, 그래, 너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이렇구나. 그냥 이렇게 된 걸 오늘 아까랑 지금이랑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우선 순간 그 찰나, 말하고 싶었는데 순간 찰나에 참았더니 그 다음 내용이 또 나왔고. 그리고 또 고객의 말이 나올 수 있었던 건, 경청과 정말 극단적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늘 배웠거든요. 상담 브리핑이나 그랬을 때, 그걸 다시 더 경험을 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고객을 이끌는 과정에 있다면, 고객의 경청과 동의가 사실 굉장히 쉬운 건 아니거든요. 훈련이 필요해요. 근데 그 훈련과 제가 아이스근 대표님의 그 피드백을 통해서, 그걸 한번 또 경험해보고 제가 느끼는 시간이었다는 거. 그러면서 제가 그 순간 찰나를 못 참았다면 고객이 이 뒤까지 나오지 않았을 건데요. 그 순간을 또 참고 고객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듣다 보니까 고객도 자기도 모르게 말이 나와버린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거를 경험을 해볼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오늘 너무나 좀 값진 경험을 해봤고요. 고객도 이제 내일 이제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내일 오실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늘 고객과의 마음을 이제 푼 상태에서, 그렇다고 제가 뭐 포기했을까요? 저는 또 이제 환불되기 전까지는 또 더 노력을 하죠. 고객을 위한 최선의 길이 무엇인지. 그거를 또 저는 또 생각을 해낼 것이고, 아무튼 이런 과정 속에서 제가, 잘한 거, 잘 못한 거, 그리고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저의 감정 상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나눴습니다. 그래서 막 그런 거에 속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거 있잖아요. 나 이거 잘해요. 나 이거 하면 모든 계약을 다 따낼 수 있어요. 그거 다 순 거짓말이에요. 가장된 거예요. 이제 그걸 바넷이라고 제가 이 현장에 있는 저의 감정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뭐든지 다 양면성이고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 안에서 내가 어떤 거를 추구하고 어떤 거를 갈 것이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말 무엇을 진실된 걸 나누려고 하는 사람인지, 거기서 진짜 정보를 주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또 실패한 걸 왜 드러내는지, 실패함을 통해서 이걸 보는 사람은 같은 실패를 하지 않도록 그거를 알아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보시라고. 그거를 제가 왜 하냐? 아이스간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저는 배운 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아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아이스간 대표님과 있을 땐 진짜 멋진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생각도 그런 생각을 해내려고 하게 되고요. 그 영향 때문에. 근데 막상 회사나 이런 어느 조직에 가게 되면
그냥 우리의 일, 계약을 해야 돈이 되니까. 근데 좀 표현해내는 게 좀 다르기도 한데, 자꾸 회사 가면 불안해져요. 빨리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위기가, 한국 사회 분위기, 회사라는 그 조직이 분위기가 어쩔 수 없어요. 당연히 돈 벌러 갔으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힘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내가 배울 거를 볼 수 있다라는 건 진짜 큰 행운이고요. 정말 멋진 지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 힘든 거를 힘들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 힘듦 속에서 힘들다라고 막 치부해버리고 1차원적만 보면 끝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났지? 성공자들, 부자들, 그리고 막 정말 앞에서 하는 리더들은 항상 돌아봐요. 내가 이런 일을 왜 했을까? 내가 이것만 했다면 계약이 더 나오지 않았을까? 내가 이것만 했다면 이 사람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정말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무엇을 잘못했고 무엇을 잘했는지를 봐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배우고, 그 다음 내가 놓친 거, 근데 더 멋진 사람은 내가 거기서 뭘 놓쳤지? 뭐 놓친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더라고요. 그게 저는 아이스건 대표님 통해서 배운 거거든요. 내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는지. 저도 아이스건 대표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까를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정말 너무나 값진 경험, 값진 행동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나누고요. 지금 이제는 저는 이제 피파리 때 나왔던 내용들을 이제 한 8분 정도 남았는데요.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나눠야 될지. 우리의 목표. 우리 목표를 정하잖아요. 목표가 만약에 100억이야. 그럼 100억에만 초점이 맞추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이 부분은 우리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목표는 움직이는 나는 전략이 있다. 그래서 목표가 변한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 그 대신에 원칙이나 시간을 두고 그러면서 이제 꾸물거리거나 이제 양면성이 있는 부분을 봐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이론이죠. 저도 이거를 한번 표현해내려고 하겠는데요. 움직이는 전략. 우리가 목표면 딱 제가 만약에 12억이라는 목표를 했다면 보세요. 제가 월 1,000만 원 벌려고 했었는데 그 이상을 벌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 목표가 틀렸구나를 봐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걸 얘기하면서 저도 지금 머리에서 막 엄청 돌거든요. 이걸 어떻게 표현해내서 풀어줘야 되나, 풀어드려야 되나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거기에서 지금 막 기발한 막 표현을 하려고 지금 막 하고 있어요. 머리에서. 그래서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내가 했던 목표가 틀릴 수 있다라는 전제. 상황이 변할 수 있다는 전제. 그리고 내가 그만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표가 있다는 전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래서 움직인다는 전략을 기억해내야 되는 것 같아요. 1,000만 원 목표했는데 1,000만 원이 끝났으면 얼마나 그다음 허무해요. 나는 쉬고 싶고 근데 쉬면 또 행복한가? 안 그러거든요. 그럼 그 다음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아이승 대표님이 월 1억으로 해서 12억이라는 목표가 주어졌었어요. 그러면 세금 50%를 제한다고 한다면 이제 저는 6억이라는 목표가 빚을 상환하는 목표였었죠. 그런 수치로 이제 그 12억이 탄생이 된 건데 12억에서 금방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달성도 하기 전에 저희는 이제 전체가 우리가 300억 목표, 아이승 대표님의 목표와 방향이 같아야 되는 우리가 관계로서 이제 300억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또 그럼 시나리오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표는 커졌고, 시나리오는 잘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해요. 점점 저도 계약으로 하게 돼서 그 계약을 하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걸 봐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경험해내야 되는 거를 지금 놓쳤잖아요. 근데 이 목표는 있어. 근데 10억이 아닌 오히려 더 300억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어제 제가 경험한 건 현금 흐름에 대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럼 현금 흐름? 보험, 오케이. 보험도. 그리고 그래서 분산 투자를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제가. 현금 흐름. 제가 그러면 부동산.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PCM. 이런 식으로 현금 흐름에 초점을 맞추면 내가 어떤 거를 하더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언가를 팔 수 있는 사람. 왜냐면 저라는 사람은 변하지 않도록. 저라는 사람이 진실된 사람으로서. 저라는 사람이 누구와의 연결로 돼서 진짜 정보를 가지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제가 위치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누구와 함께 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목표가 변한다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우리가 이 목표 달성해서 나 이 목표 해야 돼.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그 고객님과 통화로 이제 막 계약 관련으로 막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결국엔 이분이 용기를 못 내시고 그리고 지금 사정은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노를 했어요. 노를 진짜 몇 번을 들었나 몰라요. 근데 그 몇 번을 들었음에도 저는 또 계속 이야기를 하죠. 고객에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려고. 네, 그분이 나는 집이 목적이 맞다, 목표다. 근데 욕심은 또 사람은 있는지라 돈에 맞춰서 이거는 싫고 또 좋은 걸 해내려면 또 너무 비싸서 못해. 정말 이도저도 아닌 걸 그동안에 한 10년 동안에 이 고객님이 과거를 많이 들었거든요. 많이 손해봤다. 했어야 했는데 못 놓쳤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걸 들었던 제가 그걸 놔줘야 되냐, 같이 가야 되냐, 이렇게 막 저도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고객님이 그때 처음에 여기 왔을 때 6억짜리가 비싸서, 6, 7억짜리 비싸서 한 4억 되면은 내가 하겠는데 라고 표현했는데 4억대짜리가 하나가 나왔단 말이에요, 오늘. 그걸 가지고 고객한테 제일 먼저 제가 알렸는데 결국엔 또 도망가시죠. 이렇게 저렇게 제가 제안과 혜택을 드려도 결국엔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이유가 답이 아니에요. 제가 진짜 사람들 만나면서 느낀 건, 진짜 고객의 말이 다가 아니구나. 진짜 계속 느낍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되게 진짜 그렇게 대화가 안 되고 꽉 막히시면 저의 에너지를 더 이상 쓰면 안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목표가 명확하지도 않았고 집만이었고 그 집이 또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4년 뒤에? 그럼 4년 뒤에 하기 위해서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무서움만 하고 있고 뭔가 리스크만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정말 그리고 안 좋은 그런 가짜 정보들을 다 받아들이고 오는 그리고 안다라고 착각하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함께 하자 막 낯뜨거운 말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아무튼 그 목표에 또 너무 매몰되면요 결국엔 또 놓칩니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 목표가 그 상황의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달성을 했다면 그 다음 목표가 있고, 목표는 변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목표에 맞춰서 또 꾸물거림도 필요하다. 그 꾸물거림이라는 거, 또 나중에 한번 또 기회가 된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지금 제가 이 적어놓은 걸 봤는데, 진짜 한 키워드를 가지고도 여러 개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29분 48초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